기업 IT 프레임워크 1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디자인 패턴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는 거에만 그치고 있지, 디자인 패턴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를 가르쳐주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한 책이 거의 없어요. 스테이트 패턴이 뭐다,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뭐다 이래가지고 샘플을 하나씩 조그만 거 간단하게 들어놨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냐, 어떻게 정의하면 어떤 효과를 거둔다는 얘기냐라는 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뭔지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저희 강의를 통해서 디자인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뽑은 디자인 패턴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하고 세 번째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스테이트 패턴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OCP,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과도 비슷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는데 용도가 약간 다른데 설명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중에 한 속성,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름도 있고, 퍼슨이라는 클래스 안에 보면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교수도 하지만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거의 강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이 역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이미 OCP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새로운 역할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로운 역할에서는 내가 메소드를 뭐를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이 이제 대충 이제 똑같은 단어가 나올 거 눈에 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게 자꾸 늘어날 때는요, 이거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늘어날 때 이것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 속성들, 어떤 메소드 이름이 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추상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주세요. OCP에서는 인터페이스로 정의했고, 여기는 추상 클래스로 정의했는데, 어쨌든 정의해 주시고, 여기서 물려받으시면 돼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했던 것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재정의 안 하면 이거 물려받는 거고, 재정이 하면 여기서 구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 거고요. 추상 클래스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를,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 정의 안 하면 여기 있는 거 갖다 쓰는 거고요. 뭐 그런 개념이 약간 다르죠?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퍼슨이라는 클래스는 이거를 참고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새로운 역할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얘는 이것만 참고해가지고 이걸 보고서 그냥 짜면 되는 거고요. 이 퍼슨을 쓰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갖다가 퍼슨을 이용해서 바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샘플을 한번 볼게요. OCP랑 같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볼게요. 어딨냐. 자, 그래서 잡으시게 되면, 그래서 이 퍼슨에서 쓰는 한 속성이 여러 가지가 변화할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OCP가 될 것이고, 추상 클래스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패턴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메인에서 갖다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예요? 이거를 기업 IT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걸 프로그램을 구현해 볼까요?
요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제 퍼슨이라는 클래스를 쓰죠. 보이시죠? 퍼슨이라는 클래스 쓰잖아요. 이제 퍼슨이라는 클래스에 보면 이제 롤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다 뺀 거고요. 롤만 넣은 거예요. 롤이란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거 어디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얘랑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롤이 변화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롤 이걸 인터페이스라면은 OCP라고 그랬고 추상 클래스라면 스테이트 패턴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롤로 선언을 해주고요. 이 안에 보면 이런 메소드들을 하나. 이럴 땐 이게 추상 클래스니까 추상이라고 써줘야 돼요. 추상이라고 써주게 되면 이걸 물려받은 놈에서 이걸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추상이 fc라고 쓰게 되면 여기서는 소스를 쓰지 않아도 되고 물려받은 쪽에서 소스를 구현해줘야 돼요. 그래야 컴파일러가 에러를 안 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롤이라는 걸 만들어서 롤은 doit이라는 메소드를 쓴다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쿠커, 드라이버, 워커가 있는데 쿠커는 롤을 상속받죠? 드라이버도 롤을 상속받죠? 워커도 롤을 상속받죠?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받았는데 이게 두잇을 정의했는데 이게 추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걸 구현해야 되죠. 그래서 두잇을 구현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간단하게 했어요. 그냥 여러분 원리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슨에서는 롤은 R. 롤형을 가지는 변수 R을 갖다가 데이터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퍼슨에 두잇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잇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두잇은 어떤 두잇을 수행하냐면 롤에 있는 두잇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OCP에서 한 거, 스테이트 패턴에서 한 거, 그 다음에 템플릿 메소드에서 한 거, 이런 것들 차이를 구별해야 돼요. 여기서 보실 것처럼 이건 이제 퍼슨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롤이 있고요. 롤에 있는 두잇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 이제 뭐 이제 일반 이제 요건 이제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퍼슨형을 가지는 퍼슨을 하나 선택하죠. 맞죠? OCP에서는 여기다가 뉴 할 때 바로 이걸 할당했지만 여기서 그렇게 안 하죠. 퍼슨 할 때 퍼슨을 할당하고요. person.setNoll setNoll을 해서 롤을 할당하는 거죠. 롤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뭐를 드라이버를 여기 보면 드라이버를 생성을 해서 롤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할당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다르죠. OCP랑 달라요.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퍼슨을 선택한 다음에 퍼슨에다가 setNoll을 내가 필요할 때 개발자 필요할 때 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잇 하는 거죠. 또 여기다가 setNoll을 다시 또 설정하죠. 그래서 또 두잇 하는 거죠. 만약에 또 요리사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setNoll을 한 다음에 두잇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돌리게 되면 다 두잇을 했죠?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제가 디자인 패턴의 그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께 세 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죠?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OCP도 디자인 패턴이라고 불려도 괜찮아요. OCP하고 스테이트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OCP는 이게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이게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죠. 추상 클래스 되어 있는 경우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추상 클래스로 되어 있으면
요 사용할 때도 요거 용도가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패턴 같은 것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스를 선언을 해놓고 사용할 때 거기다가 뭘 할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당해서 사용하고 할당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 정도까지가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에서 나와 있는 책들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됐죠? 제가 뭐 딴 거랑 좀 비슷하지만 하여튼 OCP랑 되게 흡사하기 때문에 OCP와 스테이트 패턴의 차이를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디자인 패턴을 쓴 아저씨가 에릭 감마라는 아저씨는 이클립스를 만든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아저씨죠. 뭐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스테이트 패턴이라는 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수상 클래스로 만드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럼 요거는 잘 보세요. 요거는요, 퍼선이라는 걸 한 다음에 퍼선을 그냥 생성을 해요. 보이시죠? OCP에서는 퍼선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뉴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인터페이스가 쿠커를 할당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퍼선에다 퍼선을 할당하고선요, 퍼선에서 수행하면서 롤을 할당해서 거기서 바로 수행하고, 롤을 할당해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OCP라면 여기서 이렇게 롤을 할당하지 않고 person.p는 new worker 이거를 이렇게 할당하지 않고 요거 대신에 person.p는 new cooker 이렇게 해서 썼을 건데 이거 갖다가 그 대신에 setNoll이라는 걸 이용해서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요 구조 때문에 그렇죠.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식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디자인 패턴은요,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스킬에 관련된 거예요. 프로그래밍 스킬.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스킬은 이런 미묘한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스테이트 패턴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언제 쓰면 좋으냐? 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일반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안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테이블들이 있고요. 각 테이블들을 악세스하는 SQL문들이 쭉 있을 수 있죠. 이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A 테이블을 악세스하는 SQL문은 드라이버라고 우리 샘플을 보면 그렇게 보고, B 테이블을 악세스하는 걸 워커라고 보고, 뭐 이거 C 테이블을 악세스하는 걸 쿠커라고 본다고 치면 이게 우리 보면 롤에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퍼슨이 이제 예를 들면 DB 악세스하는 인터 클래스가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DB 악세스하는 거를 선언해주고, DB 악세스하는 거에다가 롤을 선언하죠. 뭐를? 드라이버 선언하듯이 선언하죠. 그다음 여기서 이걸 런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B 테이블 선언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P에다가 setNoll에다가 B 테이블 선언하고 싶으면 워커를 할당하면 되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P.doit 하면 얘가 이거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옛날에 프로젝트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 패턴을 제가 언제 썼느냐 하면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 악세스하는 SQL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건 또 요구에서 계속 수천 개가 만들어질, 수백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직 그룹핑을 해야 돼요. 인사 쪽에 대한 거를 롤로 묶고요. 생산에 대한 거는 뭐 롤2로 묶고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B 악세스하는 퍼선에 해당되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보면 거기 보면 롤 정해 놓죠. 이렇게. 그 다음에 setNoll, getNoll, doit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여기까지가 요거 뭘 써있죠? 회사 IT 프레임워크 부분이라고. 요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하고 나면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수백 명이 오겠죠. 그 사람들은 다 이 DB를 악세스해서 뭔가를 레포트를 짜거나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DB 액세스 한다고 치면 무조건 DB 액세스. 퍼선이 거기 DB 액세스에 대한 거니까 똑같이 보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p.setNull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new driver. 한 다음에 do it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A를 액세스하게 되죠.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또 setNull을 다시 해놓고 또 B 액세스, B를 하고 do it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어때요? 지금 스테이트 패턴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스테이트 패턴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패턴이 뭐냐? 스테이트 패턴이 OCP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말했죠?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가 다르다 그랬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그걸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가 이게 스테이트 패턴으로 되어 있다고 OCP로 되어 있다고 이거 사용할 때는 어떻게 다르냐? 설명했죠? 이 부분 설명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실무에서 짤 때 그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셔주면 돼요. 그럼 제가 스테이트 패턴을 적용해서 DB 액세스하는 걸 만드는 이런 구조가 정답이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옛날에 써봤었는데 꽤 좋은 효과를 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아, 스테이트 패턴이 뭔지는 아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럼 회사 업무에서 어디에 쓰인다는 거냐?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실제 적용해보고 한번 실패를 하든 성공하든 그걸 한번 경험해본 사람만이 오늘날의 이 시점에서 그 아키텍처 컨설턴트 또는 아키텍처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어야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어봤지만 어렵지 않지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 설명을 듣고 스테이트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아, 제가 옛날에 이렇게 짰던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개발자들은 어떻게 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쪽에 새로운 게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바뀔 게 아무것도 없죠. 아주 객체지향다운 개발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패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뭐 1번 어댑터고 2번 템플릿 메소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테이트 패턴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제가 안 써본 건 안 가르쳐 드립니다. 써본 거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제 걸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고 계시다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실패하시면 어때요? 한번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럼 오늘 스테이트 패턴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